자, 이 금리 하락 안정이 되었죠. 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다우가 하락을 하고 나스닥이 좀 올랐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와 속뜻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셀트린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 증시 보시면 이 다우가 1.5% 하락을 했죠.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자, 그러나 나스닥이 그 전날 3.5% 이상 하락했었죠. 자, 다시 0.5% 정도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유럽 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았죠. 한 2% 가까이 1.5%에서 2%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었는데, 자, 지금 이런 모습을 좀 봤을 때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 시작은 좋았고 그리고 내렸다가 올랐다가 완전히 마음이 갈팡질팡 거의 뭐 갈대밭처럼 움직이고 있죠. 갈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델타 항공도 올랐다 내렸다 계속 그렇게 움직였죠. 지금 6월 정도 되면은 집단 면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CNN의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컨택트 관련 주도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전개가 되었죠.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 관련 주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좀 올랐죠. 그리고 다우는 하락이 좀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다우 한번 보시면 애플이 상승을 했고 나머지 뭐 카드라든지 보잉, 컨택트 관련주, 비행기죠. 그리고 캐터필러, 시스코 시스템, 대부분이 다 좋지 않습니다. 1%에서 2%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도 2.5%이 정도로 하락을 했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인텔은 좀 그래도 강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존슨앤존슨 2.6%꽤 많이 하락했죠. 이 다우 쪽에 있는 종목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코카콜라도 2% 정도, 3M, 머크도 2.6%,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화이자도 한 1% 정도 하락했죠. 자, 그런데 나스닥은 그래도 좀 괜찮은 분위기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 3.7%, AMD 2.5%, 암젠, 바이오가 1% 정도 하락에, 대부분 이제 반도체하고 기술주들이 좀 강했죠. 아마존도 강했고 바이오젠이 1.5%,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지수들을 봤을 때, 지수들을 보면은 뉴욕 증시 불안감에 하락을 했다, 나스닥만 반등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지금 이제 어제가 월봉을 만드는 날이었죠. 월봉을 만드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월봉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빠르게 오르는 채권 금리에 대한 이 불안감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 상태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표면적으로 전개가 되었죠. 전개가 되었는데, 지금 장기 국채 금리는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밀어 내려버리죠. 그래도 밀어 내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 어제 이제 미국 증시 2월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었고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말 효과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다. 국채 금리가 좀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불안하다, 이런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 월봉을 만들기 위해서 좀 하락을 시킨 이런 부분도 좀 크게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이 다우가 많이 내릴 이유는 없었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올랐죠. 지금 보면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 1.427% 기록하면서 1.5%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안정을 좀 찾고 있죠. 지금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지금 고용이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 금리가 무작정 올라가기는 힘들겠죠. 지금 이미 또 금리가 많이 상승을 가파르게 한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돈은 계속 풀겠다.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경제가 돌아오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제로금리 3년 정도는 유지하겠다.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전달을 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금리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 파월 의장이 연준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지금 이제 이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 이 금리가 올라서는데 이 통제력을, 연준이 이 채권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쩔까, 그런 지금 우려가 있다. 그렇게도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약에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하게 되면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양적 완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때 시장에 있는 충격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이죠. 된다면입니다. 시장이 믿기 시작한다면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채권이 만약에 채권 금리가 정말로 발작이 좀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연준 쪽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3년 정도는 유동성을 계속 완화를 하고 제로금리 간다, 그렇게 지금 발언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채권이 정말로 계속 올라가는 불안한 이런 모습에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연준이 통제력이 상실했다고 믿기 전에 연준이 통제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YCC를 통해서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전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금리 자체가 그런데 지속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이게 끌어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고용이 회복이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완전한 선순환으로 돌아가면서 소비와 지출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일시적 현상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주가 금리가 내려갔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흔들었을까? 자, 이렇게 이제 좀 흔들어서 저렇게 이제 이 밑으로 좀 끌어내려 주면서 월봉을 하나 만들어 주고 월봉을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었겠죠. 다시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하락을 줬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신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듯이 많이 올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또 제대로 좀 털어내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겁을 주면서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신용이 좀 밑으로 털려 나가겠죠. 거기다가 이제 3월이 시작을 할 때 바닥을 잡을 때, 이거는 전체 글로벌 시장이 하나로 움직인다 그랬죠. 하나로 움직이는데 미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좀 아주 양호한 수준으로 완전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아시아 증시가 바로 자신감을 가져버리겠죠. 바로 자신감을 가져버리면
이거 이제 확실한 바닥이구나. 그렇게 또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하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메이저들이 심리를 또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발휘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일단 하락을 했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좀 큰 편이죠. 변동성이 지금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크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파동이 크다가 조금 안정을 가지면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은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왔다 갔다 좀 크게 파동을 크게 움직이다가 좀 잦아들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준의 정책이 중요하죠. 연준의 정책이 중요한데 그런 정책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상승하는 부분을 가로막는 그런 정책의 포지션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기 부양책 부분은 상당히 계속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뭐 6월 정도 되면은 집단 면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약간 의도가 좀 있습니다. 사람들 백신 좀 많이 맞아라, 이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백신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백신을 투여를 받은 사람의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건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고 지금 계획을 계속 잡고 있는데, 그렇게 뜻대로 되면 좋겠죠. 잡히면 좋습니다. 잡히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벌써 지금 3월, 이제 내일 모레면 3월이죠. 3월 중순이 되면은 변이가 미국을 상당히 크게 뒤덮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숫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벌써 가장 가까운 그런 전망은 아주 비관적이죠. 비관적입니다.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6월달 정도면 이제 이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 코로나 부분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죠. 잠깐 가다가 한번 삐끗하면은 그냥 확 확산되는 게 지금 코로나라는 거를 이미 1년 동안에 경험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게 예상만큼 지금 백신의 효과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맞은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 이 맞은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가 확진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건 맞는 거죠. 그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뭐 3억 명이 한 3개월 내에 다 맞는다 그러면 이거 집단 면역에서,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맞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기존의 코로나에 감염된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8천만 명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집단 면역이 될 거다라고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항체 지속되는 기간, 시간, 이런 부분을 좀 본다고 한다면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한 6월달 되면은 정말로 이제 환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정말로 만들어질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 당장 이제 6월달쯤에 변이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다시 숫자가 이제 쭉쭉 올라가서 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다 그러면 또 다시 이거 좀 어렵겠는데, 금방 또 다른 뉘앙스의 이런 소식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반대 방향의 그런 소식이 또 금방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3월이면 2주만 지나면 3월 중순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숫자가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바라보면 되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결국은
시장이 하락하는 거시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금리가 다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동을 좀 크게 왔다 갔다 좀 탔지만 이제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되죠. 근데 2월에 들어서 조정이 꽤 큰 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셀트리온만 보더라도 조정이 상당폭 진행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좀 안정되는 이런 모습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이 3월 달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3월달은 셀트리온이 상당히 비상하는 그런 한 달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 달 단위로 보면 아주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